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에서 대활약하다 다시금 맨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릭센. 그가 맨유에 손흥민 영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맨유 코치가 손흥민을 맨유에 데려와야 한다고 영입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던 사실을 밝히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뮬레스틴 코치는 맨유에 손흥민 영입을 추천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해 수년 전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했을 때 손흥민의 초반 한두 시즌을 보고 맨유가 영입할 필요가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짜증났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뮬레스틴 코치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맨유 코치를 맡으며 박지성과 함께하기도 했던 코치입니다. 이후 2013년 러시아 안지에서 활약하며 히딩크 감독의 코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뮬레스틴 코치는 지난 2018년부터 호주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도 맨유에 손흥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을 통해 알려졌던 사실인데요. 네빌이 맨유가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날 맨유의 레전드 수비수이자 은퇴 후 해설자로 변신한 네빌은 맨유가 해리 케인을 영입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케인 영입은 100% 좋은 일이다. 그는 절대로 실망하게 하지 않는 선수다. 적은 기회에도 득점을 만든다면서도 하지만 맨유가 케인을 데려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인이 불가능하다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앙토니 마시알이 떠난 맨유는 센터 포워드가 한 명뿐이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맨유를 떠나거나 전력에서 제외되면 그 자리를 메울 선수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손흥민이 최고다라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맨유 수비수의 레전드 리오 퍼드난드도 맨유에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최고의 톱플레이어와 함께 했었다. 그중 한 명이 박지성이었다. 박지성은 맨마킹이 좋았다. 피를로를 악몽에 빠뜨렸다면서 손흥민은 굉장하다. 만약 내가 맨유로 데려와야 할 선수를 꼽는다면 첫 번째 선수 중 한 명이다. 내 톱3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어 그는 나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한다. 매우 직선적이고 상대를 파괴한다. 언제라도 득점할 수 있고 양발을 다 쓸 줄 안다. 정말 환상적인 친구다. 그래서 누가 EPL에서 뛰는 최고의 아시아 선수인지는 분명해 보인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에릭센 선수도 손흥민의 영입을 추천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맨유 전담 기자 사이먼 스톤은 오랜 기간 토트넘에서 합을 맞췄던 손흥민 선수를 잘 아는 에릭센은 그린우드 사태에 맞서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이 맨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맨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 되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라인 브레이킹, 빠른 스피드, 가공할 만한 슈팅 능력 등이 장점인 손흥민 선수인데 왼쪽에서 크게 벌려 수비수를 분산시키고 크로스를 올리는 정통 윙어 역할을 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와 골문 공략은 윙백이 했습니다. 물론 윙백과 스위칭하며 플레이하기로 되어 있겠으나 손흥민이 더욱 크게 벌리는 전술적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비판과 아쉬움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맨유전에서는 텐하흐의 맨유이기 때문에 다소 물러선 뒤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기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를 살려 공간을 공략하는 역습으로 맨유를 흔들었습니다. 왼쪽에서도 조금 더 간결한 플레이와 번뜩이는 판단으로 엄청난 활약을 해내며 팀의 2대0 승리에 일조하였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고 있고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에 영국 전역이 칭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토트넘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본머스 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머스전에서도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할 텐데요. 과연 캡틴 손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부상 소식이 오늘 들려오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22일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은 왼쪽 대퇴사두근의 부상을 입었다. 이강인은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7월에도 PSG에 이적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이강인은 이후 프리시즌 첫 경기인 르하브르와의 맞대결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후 아시아 투어 일정 대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다시 한번 결장 기간을 갖게 됐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사항은 파리 생제르맹 팬 커뮤니티의 글이 이강인의 부상 이력을 제시하며 지난 햄스트링 부상 이후 장기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글입니다. 이강인은 첫 부상 당시에도 계속해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PSG 팬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PSG 팬 계정인 PSG 커뮤니티는 이강인 부상 이력까지 예시로 들면서 르하브르전 이후 이강인이 PSG 부상 저주에 당한 것이 아닐까 걱정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의 부상 이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는 8경기뿐이라며 특히 2020년 1월 이후엔 단 한 경기도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이강인 부상 이력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 문제로 1경기 결장한 후 2019년 11월에 왼쪽 허벅지 앞쪽 부위에 부상을 입어 약 7주가량 결장했는데 이때 7경기를 놓쳤다. 이 부상이 이강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장기 부상이다. 이후 이강인은 2020년 12월에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2경기를 결장한 이후 단 한 번도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놓친 적이 없다. 최근 3년 넘게 부상을 입은 적이 없던 이강인이 PSG에 오자마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에 그들은 이강인이 PSG 저주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걱정했었습니다. 최소 한 달가량을 보고 있는데요. 빠르게 회복하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길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중순에 회복하더라도 9월 중순 이후 시작되는 아시안게임에 차출되어 결승전까지 가면 10월 초이고 다시금 10월 A매치 기간이라 완전히 휴식 없이 장거리 비행의 대회 참여까지 완전 혹사 일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가대표팀의 조규성 선수도 부상이고 이강인 선수도 부상인데 우리 선수들 빨리 회복되고 혹사당하지 않도록 협회가 잘 중재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